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하락에 따른 배경의 내용들 종합편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이제 저도 좀 마음이 무겁는데요. 아무래도 업비트 사태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점은 저도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좀 정신을 차리면서 내용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감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도 그런 형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누가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 작업을 그대로 멈추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왜 처맞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중국의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재확인 후 스테이블코인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 국가들에 따른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그거에 따른 강화 조치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것과 일본의 이번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19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76%대까지 높아진 가운데 엔화 강세가 유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끼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JP모건의 금거래 데스크 전체를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거래 활성화가 비트코인의 자본 유입에 분산화시킬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주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ETF에 따른 매도 부분에 따른 영향이 이제 52억 5천만 달러로 ETF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ETF 추이를 일단 보게 되면요. 검색이 안 되죠. 아무래도 엄청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볼 수 있는 쪽은 아마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BIT. 네,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추론을 좀 해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유력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록 쪽에서 이제 대부분 아시아 쪽에 따른 그 기후 리스크 부분에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ETF에 어느 정도 해지하는 그 자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좀 어느 정도 코인 ETF에 따른 자금 유입이 조금 더 조조해졌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말 그대로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좀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을 때 그 유동성 중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때 무엇을 먼저 쳐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었을 때도 크립토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력하게 좀 보고 있는 건 아마 이 영향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MSTR 부분에 따른 공매도가 제가 붙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쪽 스트래티지의 CEO가 이제 이 셀러 형님은 좀 다르고 이제 여기 바지 사장이 있어요. 이 바지 사장 퐁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말을 했던 게 이번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NAV1로 떨어지게 되면 우선주 배당금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발언이 나오는 순간 숏배팅 가중성이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방식은
이제 취득 원가가 높은 비트코인 먼저, 그러니까 제일 늦게 샀던 코인 먼저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발언이 이번에 영향을 막대하게 주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스트래티지 새로운 신형 등급 대시보드 출시로 11월 암호화폐 하락 속 투자자들이 진정시키려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걸 이제 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꺼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클 셀러 형님이 또 언급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건 이제 이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이제 대시보드 새로운 신형 대시보드를 해서 좀 안심시키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공매도 있는 애들이 나온 순간 기사에 있는 내용이 더 좋은 소식보다 더 나쁜 소식을 돈을 많이 현질을 하면서 계속 배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셀러 형님이 일요일 날 변경 계획을 발표하겠다. 월요일에 새로운 발표가 남아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좀 커버를 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먹힐 거냐는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왜 갸우뚱을 하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올해 좀 많이 샀거든요. 그럼 내년에 비슷한 만큼은 좀 사주어야 되는 그런 모델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좀 올해만큼 못 사면 당연히 제가 공매도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거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 리스트 넷에 따르면요, 이 11월 30일 스트래티지에 보고된 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본 NAV가 0.856, 희석된 NAV가 0.95 정도가 나오고요. EVM NAV가 1.1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1달러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채권자들에게 포함한 전체 시장에 여전히 해당 기업이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냐면,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다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테더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테더가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더까지도 이번에 문제성 제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테더가 이제 왜 문제가 나와주냐? 비트코인이 하락이 이제 30%가 넘어가다 보니까 테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담보 자산이 이제 완벽한 달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영업이익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또 축적을 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 전략을 발표를 함으로써 이게 오히려 또 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용평가사 부분들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업체가 그 다음 타겟팅 약점을 다 계속 들춰내가지고 기사화를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아쉽게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까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개월 평균 추이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프도 2%대가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떠날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존버할 사람들만 존버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반면에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 영향성이 좀 그렇게 많이 클 거냐라고 보았을 때는 디페기 영상 추이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전히 심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티페기 현상 해봐야 어차피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두 자릿수가 안 나오고 대충 한 5에서 한 6%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티페기 형상도 뭐 대충 뭐 GPT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돌려보았을 때도 뭐 1은 안 되지만 0.9 정도 차이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연달아 나오는 이런 점은 좀 다소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악재로 또 쓰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이제 MSCI 발표는 1월 15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게 엄밀히 따지면 12월 30 그러니까 마지막 주 정도 추이에 어차피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한다라는 시점이 요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발표고 요때 이제 직결해서 뭐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12월 달부터에 따른 추이가 반영성이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걸 여전히 투자를 할 때는 이것저것 좀 많이 따져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부분이 뭐 다 계속 안 좋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이 내부자 쪽에서 거래 추이를 좀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선주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MSTR에 있는 임원들이 계속 매입을 우선주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 아니죠. 이제 자기 이제 직장이니까 위에서 눈치 보이니까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도 좀 좋게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냐, 그리고 이 공격북이 이렇게 많이 다채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점을 어떻게 잘 방어를 해 나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